동기이고 대학 동기가 야, 너 여드름으로 진짜 돈도 많이 쓰고 고민 많았잖아. 근데 이거 뉴스킨이 네 여드름에 도움 많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뭐 의심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쓰기 시작했고요.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면서 이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불안함인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뉴스킨을 투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업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뭔가 제품이 좋아서 혹은 뭐 비즈니스가 좋아서 이게 뭐 한 50만 원 벌고 싶어서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로 시작하실 텐데 우리가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좋아. 그래서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뭔가 좋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쵸, 맞습니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병을 고치시려면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분명히 머릿속에 병을 고치려면 빼독해야지. 야, 병 고치려면 뉴스킨 쓰면 돼. 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야, 빼독하고 파마덱스 먹으면 되게 많이 고쳐. 왜냐면 우리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야, 너 뉴스킨 미친 것 같아. 무슨 뉴스킨이야? 뭐 무슨 빼독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뉴스킨에 미쳐서 그런가? 뭔가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고 이게 뭔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건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너무 들은 게 많아서예요. 아, 여기 왔더니 빼독하고 무슨 병을 고친 사람도 되게 많고요. 저처럼 막 여드름으로 20년을 돈을 썼는데 여드름이 막 너무 갑자기 좋아진 사람도 많고요. 여드름뿐만 아니라 무슨 암이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뱀장수, 약장수들도 아니고 파마렉스 먹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어디 아프면 파마넥스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 너도 아프면 파마넥스 먹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뉴스킨 먹으면 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 간접적인 경험들 말고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그 전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디비전 마케팅,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파마넥스라고 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브랜드, NTC라고 하는 브랜드, 각각의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람들한테 뉴스킨 얘기하면 나 뉴스킨 들어봤어 하는데 파마넥스 그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빅플래닛은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고 NTC는 더 모르죠.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마케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우디 차 마크 아시죠? 그리고 폭스바겐 차 마크 아시죠? 부가티, 뭐 벤틀리, 포르쉐, 기타 등등 요런 자동차 브랜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자동차 브랜드가 한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나온 자동차였어요. 다 한 회사 제품이에요. 또 파리바게트 잘 아시죠? 파리크라상 들어봤어요. 삼리포빵 들어보셨죠?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쉑쉑버거 이런 거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들입니다. SPC라고 하는
한 회사에서 나와 있는 브랜드인데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회사에서는 이 각각의 브랜드를 키워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왜 굳이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느냐? 각각의 브랜드의 전문성을 훨씬 더 높여주기도 하고요. 서로 피해가 없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 삼립호빵에서 막 아주 이슈가 크게 생겼어요. 그런다고 해서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너츠가 영향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 마케팅 방법이고, 이런 마케팅 방법을 뉴스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아주 만, 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내고 파마넥스 브랜드도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브랜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브랜드 우수성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몇 년 동안 1등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작 뉴스킨을 먹고 쓰는 사람들은 이게 1등을 계속하니까 그거에 대한 큰 감흥이 없죠. 근데 다른 화장품 브랜드는요, 이 1등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한 번만 하는 건 쉬워도 6번, 7번, 7년 연속, 6년 연속 하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파마넥스도 마찬가지죠. 파마넥스는요, 건강식품이면서도 이런 국제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어. 야, 제조 설비 너무너무 위생적이고 이거 먹으면 진짜 몸에 인체에 무해하고 이거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국제 인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 인증을 넘어서 호주 식약처에 이미 의약품으로서 이거 효과가 확실해라고 등재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파마넥스는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야, 그거 기준 없어도 돼. 그거 그렇게까지 막 기준 지키면서 만들지 않아도 돼라고 해서 기준을 안 만들었더니 파마넥스에서 아니야, 우리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한번 지켜볼게.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규격 인증을 막 만들어서 지켜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려면 어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두 배, 세 배는 더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야,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낼 거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을 만들어낼 거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지켜내고 있죠. 그게 6S 퀄리티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쵸? 우리가 6S라고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파마넥스뿐만 아니라 뉴스킨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도 먹는 거랑 다르지 않아. 그만큼 진짜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너무너무 잘 만들어야 돼.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 돼. 각각의 원료 다 안전해야 돼. 기타 등등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해. 왜냐면 10년 동안, 10년 넘게 봐, 40년 동안 이 회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고수하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 SNS에 화장품 만들어서 파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SNS 스타가 됐어요. 지금 SNS 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요즘 SNS가 막 많이 하고 있으니까. SNS 스타가 됐어요. SNS 스타 너무 되고 싶거든요. 근데 SNS가 스타가 돼서, 저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댓글에, 언니, 그거 언니 쓰는 거, 바르는 거 뭐예요? 쓰는 거 뭐예요? 누가 막 이렇게 댓글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다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잘 팔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라고 하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화장품 만들어 쓰는 거, 별거 아닌가 보다. 아, 나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앞에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뉴스킨에서 지켜온, 파마넥스에서 지켜온 6S 퀄리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화장품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화장품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아본 적도 없고 화장품에 뭐가 들어가는지 성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 SNS에서 팔고 있는 그 화장품 파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다 전문가인가? 그 사람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숫자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소규모 예산을 들인 신규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도한 마케팅이나 품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셨어요? 화장품이요. 소리 안 들렸어요? 조금 어머. 작았어요. 다시 한 번만 아, 들려주세요. 그러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좀 소리 이 크게 뭐 해주세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소리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 치킨집보다 더 많대요. 화장품 브랜드가 치킨집보다 더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화장품 브랜드가, 내가 생각할 땐 화장품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장품 브랜드가 치킨집보다 더 많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다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왜 유판 중인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에 화장품 창업 이렇게 5글자 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동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승무원 때려치고 화장품으로 몇 억을 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기. 얘는 23살밖에 안 됐는데 화장품을 팔아서 몇 억씩 벌고 있는 분이고요. 화장품 팔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기타 등등. 이분들이 화장품에 관련된 전공자거나 박사 과정을 밟았거나 화장품 전문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나랑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처럼 SNS로 좀 이렇게 언니가 쓰는 거 뭐예요? 언니가 쓰는 거 뭐예요? 하다가 남의 거 갖다 파느니 내가 한번 팔아볼까라는 마음으로 화장품을 창업해서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방법이 그닥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500만 원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대요. 500만 원만 있으면 화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가능하대요. 요즘 것들은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데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팔린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자, 보시면 화장품을 창업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요거 딱 2가지가 생각이 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 건데? 그리고 어떻게 팔 건데? 요 2가지만 해결되면요. 화장품 창업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화장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제조하면 되겠죠. 어, 뭐 예를 들어 저는 여드름이 많았으니까 이거 여드름에 좋은 진짜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그 여드름 로션이야라고 해서 화장품을 기획하고 여드름에 좋은 성분들을 조금 넣어서 이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출시한 화장품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거 이 2가지만 해결되면요.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심지어 화장품을 막, 그러면 몇만 개를 만들어야 되나? 몇천 개 만들어야 되나? 그럼 막 재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PPT에는 재고 부담 없이 1000개부터 막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본 인스타에서 300개부터 제조가 가능하대요. 제가 여드름에 좋은 크림을 300개 만들어서 제 브랜드를 런칭한 다음에 판매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 화장품을 만드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화장품 창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하든가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던가 사입을 해서 판매하던가 이게 화장품 도소매거든요. 요렇게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하는 건 제조 시설을 갖춰야 돼서 그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다가 야, 네가 제조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책임 판매업이에요. 요즘은 이 사업 형태로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워. 이거 자격 요건 갖추는 게 조금 복잡해. 그러면 그냥 사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300개 만들어서 300개 사가지고 팔면 돼요. 그렇게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해서 팔아도 되더라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식세스 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전 세계 글로벌이 어쩌고 저쩌고, 안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들한테 철학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화장품의 컨셉은 존재하겠죠. 이거 여드름에 좋은 거야. 아니면 피부를 뭐 맑게 하는 거야. 뭐 아니면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 김하정 MC님처럼 피부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야. 물광 뭐 크림이야. 이런 식으로 컨셉은 존재하지만 이들한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같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들한테 많이 파는 게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겠죠.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건 제조 과정에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 마진이 적어지고 판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많이 팔 수 없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넣어도 이 크림 하나가 30만 원이야. 그럼 야, 그 조그만 게 무슨 30만 원이야. 왜냐면 3만 원짜리 크림도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기 하기 위해서 원료 같은 것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마케팅에 많은 돈을 쓰고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게 되는 그런 화장품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안정성 어디 갔냐는 거예요. 원료의 안정성. 여드름에 너무 좋아. 그랬는데 이 여드름엔 너무 좋은데 여드름 크림을 계속 발랐더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거나 막 나중에 문제가 돼. 얼굴에서 계속 물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문제가 돼. 이 안정성을 누가 검증했는가? 그 원료의 안정성 누가 검증했는데? 우리 엄마가 좋다 그랬어. 그거 좋은 거예요? 이런 많은 안정성의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많이 생기겠죠. 요즘엔 그렇게 제조 과정이 뭔가 지저분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인스타에서 이렇게 쉽게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만드는 거, 색조 화장품 만드는 거. 인도 같은 데서, 베트남 같은 데서 별로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화장품 만드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안정성, 제조 과정의 안정성, 원료의 안정성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우리 식당 한 군데만 가도 밥은 너무 맛있어. 근데 식당 안에 지저분해가지고 그거 막 소비자들한테 걸려서 문 닫는데 되게 많이 모셨잖아요. 그런 그냥 김밥 한 줄 파는 식당도 김밥 한 줄 파는 식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식당 한 군데조차도 안정성이라는 게 청결함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우리는 3천 원, 5천 원을 쓰는 것도 굉장히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화장품들 혹은 건강식품들의 안정성은 누가 보장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장받아야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발암물질이 생기고요. 막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막 파우더가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대요. 성면이 들어가 있고 유명한 브랜드 선크림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또 애들이 쓰고 뭐 요즘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들 엄청 많이 팔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화장하기 시작하고 초등학생들도 각자 자기 화장품을 골라서 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요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이 립스틱을 바르고 입술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고 있고 막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대요.
또 어린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준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준치가 없어? 그러면 너도 나도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화장품을 내가 SNS에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한번 구매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아무 탈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혹은 내 가족한테 문제가 생겼어. 내 형제 자매한테 문제가 생겼어. 내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어. 그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클레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사들은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도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성에서 절대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전해. 근데 품질은 별로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사업성도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발라서 뭔가 효과를 보려면 아니면 먹어서 내가 효과를 보려면 품질과 효과도 보장이 돼야 하고 안정성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 성분도 좋아야 돼요. 그쵸?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배합률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양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흡수율도 좋아야 돼요. 이래야 이 효과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분이 안전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배합률이 얘랑 붙어 있으면 맨날 쌈박질만 해. 그러면 걔네들은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한테 피해를 주니까. 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적정한 양을 넣어야 돼. 요만큼 넣었을 땐 안전했는데 한 두 숟갈 더 넣었더니 문제가 돼. 라는 것도 검증해내야 하고요. 제조 환경도 안전해야 하고 청결해야 하고 심지어 유통 과정도 안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검증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화장품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들한테 도덕성까지 바라는 거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야,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있어. 근데 몸에 좋은 건 다 들어있어. 라고 하면서 이 외치는 이 철학 한마디, 이 도덕성을 입증해주는 이 한마디가 엄청난 것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강의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이 회사는요, 오로브 더그 너노브 더 배드를 떠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모든 화장품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정직, 혁신, 긍정, 배려, 그리고 선의의 힘을 추가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본사에서 만들어낸 어, 지속 가능성 사업 그 보고서라고 하는 이 저희 본사 사이트에 들어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회사가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품에 관해서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우리는 추구한대요. 그래서 이 6에서 품질 공정 관리뿐만 아니라 화학적 안정성, 성분의 투명성, 동물 실험, 지속 가능한 포장, 공급업체 관리 등등 이런 것들에 힘쓰고 있어요. 뉴스킨 제품은 아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최고의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대요. 이게 이런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동물 실험 안 하는 브랜드인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비건 되게 많죠. 비건 화장품 막 동물 실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 회사는 법규상의 의무가 아닌 이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하고 있지 않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내가 쓰는 화장품 되게 뭐 좋은 것만 들고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었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동물을 데리고 실험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들 보시고 나면요.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 여기서 랄프라고 하는 토끼가 이야기하잖아요. 나 희생해서 사람들이 립스틱이나 탈취제가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만 있다면 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착각할 수 있다면 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 실험을 해서 그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동물 실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원료를 검증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지만, 지금 어쨌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도덕적인 결함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에이즐락 사람한테 실험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실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화학적 안정성의 기준을 얘기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ISO 22000 뭐 인증 뭐 ISO 9 뭐 이런 인증 뭐 이런 인증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글자로 써 있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받기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요. 이런 인증 하나 받으려고 10년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조 과정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려면 병원 가야 되는 거 맞죠? 이제 병을 고치려면 병원 가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야 하고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앞에서 봤더니 화장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품질 공정 과정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래서 이 과정들 끝에 나온 제품들을 우리가 먹고 바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야, 우리도 뭐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뭐예요? 그 비타민이나 이 비타민, 야, 그 오메가3, 뭐 이 오메가3, 뭐가 다른데? 라고 한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지구상에 이런 제품 하나쯤은 존재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바를 수 있는 이런 제품 하나 정도는 존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뉴스킨에 미쳐도 됐겠다. 내가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쳐서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더 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저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놓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먹고 그리고 마음껏 바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나의 경험을, 내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박사는 아니지만, 내가 막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반 사람인 내가 나의 경험을 많이 많이 공유하면서 뉴스킨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 게, 그닥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품을 진짜 잘 유통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나의 경험을 만드시고요. 누군가가 야, 너 누스키는 미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신다면 더 많이 전달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너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받았습니다. 너무 좋아. 야, 이거 실험 봐봐. 이거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되는 화장품들 요즘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야, 약산성 진짜 좋은 거야. 그랬더니 나도 약산성 쓰고 있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쵸?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뭔가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료의 안정성, 품질의 안정성, 뭔가 제조 과정의 안정성이 아닌 마케팅이더라. 마케팅에 온 힘을 다 써서 안전한 것처럼 효과가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진짜 품질에서부터 시작해서 화학적 안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회사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좋은 식품이구나. 라고 느끼시고 정말 많이 드시고 정말 많이 예뻐지셔서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혜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비즈니스를 만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도 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뭐 다른 브랜드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나도 약산성 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뭐 건강식품 많아.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정확한 다름을 알고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 공유해 주신 우리 이혜미 햄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